어쨌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거나 혹은 본인 성격이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소심하신 분이라면 평소에 어때요? 제대로 말 못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삭히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기억의 우리 집은 늘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늘 남이 입던 옷을 물려 입거나 반찬도 거의 풀떼기만 먹고 살았어요. 게다가 시골에서 살아서 전기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서 양초키 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올해 50이 넘었으니까 그땐 나라가 가난하기도 했지만 우리 집 자체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순박한 농사꾼이셨어요. 조그마한 눈떼기 일구며 사셨고 엄마는 동네 가수원에서 일당 받으며 일하는 분이셨고요. 그러니 장마나 홍수라도 나면 피해가 컸습니다. 아빠가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그의 자연재해라도 나면 다 날아가는데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지금은 제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장마나 가뭄이 들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입니다. 그러니 넉넉한 형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아껴 써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겨울철에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것도 눈치 보일 정도였죠. 뭘 하고 싶어도 맨날 돈 없다라는 말만 하시니 그때는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아예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 밑으로 동생도 둘이나 있는 장녀라서 엄마는 저를 붙잡고 온갖 잔소리에 구박까지 하셨었죠. 너가 맞은데 모범을 보여야지. 너가 양보 안 하면 동생들은 뭐가 되니? 아이고, 너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의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바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저는 동생들이 다 먹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그렇게 매일 억누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마음속에 늘 울분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상상하는 게 나중에 일찍 시집가서 이 땅 가난한 집에서 도망쳐야지. 난 진짜 돈 많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내 자식한텐 가난 따윈 안 물려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업 핑계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차피 돈 벌어서 집에 보태야 하니까요. 그놈의 돈 이야기 하나에 친정집에선 흔쾌히 서울로 보내주더군요. 집에다간 좋은 회사 다닌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긴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친구네 삼촌이 하는 가게였어요. 화장품 매장 판매였는데 그때가 90년대 한창 경기가 좋을 때라서 여기저기서 판매 위촉도 하고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도 할 때였거든요. 갓 사회 초년생에 뽀송뽀송했으니 저도 인기가 좋을 때였죠. 게다가 친구 삼촌이 하는 가게라 그런지 집밥도 챙겨주고 월급도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친구랑 같이 방을 써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었고요. 매일 억압받고 눈치 보던 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되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황금기였죠. 수중에 많은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도 사 먹고 사고 싶은 화장품이나 옷도 사면서 그 나이대에 맞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주말엔 좀 쉬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어지더군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온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모임이 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척박한 서울에서 같은 고향 출신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모임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빠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 오빠는 옷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이지만 그 브랜드 매장을 2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그 모임에서 유일한 사장님이었기에 아무래도 다들 오빠한테 관심이 갔던 것은 사실이었죠. 물론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론 돈 많은 집 아들이구나. 은근히 관심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엄청 순수했습니다. 돈 많은 사장인데 검소하고 엄청 매너 있었죠. 게다가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완벽히 서울말을 쓰는 겁니다. 저도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동네 사투리가 남아있어서 불만이었는데 그 오빠를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세련된 부잣집 도련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그 오빠를 모이면서 만날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나란히 앉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같은 고향이라도 살던 동네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된 추억을 얘기하는데 세상에나 우리 엄마랑 오빠네 엄마랑 같은 여중을 나온 겁니다. 나이도 똑같았고요. 왜냐면 저도 그 여중 출신이라서 졸업 기수를 정확히 아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네 엄마랑 같은 졸업생인 게 확실했거든요. 솔직히 별 의미 없는 일인데도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운명이네, 보기 드문 인연이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만큼 그땐 그 오빠에게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였습니다. 참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님 순수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좀 먹혔는지 그 오빠랑 더 가까워지게 됐고 어느새 사귀는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주말에 데이트도 즐기면서 오빠가 바쁠 땐 오빠네 가게에 놀러가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빠의 어머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한눈에 봐도 돈 있어 보이는 귀티나는 아주머니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압구정에 사는 아줌마였죠. 그런데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아가씨가 우리 동창의 딸이구나? 반가워요. 엄마는 잘 계세요? 네, 잘 계세요.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애들 괴롭히고 다니더니 지금도 잘 지낸다니까 신기하네요.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네 엄마가 학교 다닐 땐 좀 놀던 친구라서 인생 망가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딸도 없고 천운을 타고났나 보네요. 근데 아직도 그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꼰드나 불고 애들 괴롭히고 다니더니만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나 보네요. 듣는 내내 너무 모멸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제가 초면에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눈을 확 뜨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지임이 닮아서 성깔 있네 이러곤 가시더군요. 다행히 이 상황을 오빠는 자리에 없어서 보진 못했고요. 오직 시어머니와 저만 나눈 대화였습니다. 딱 한 명, 가게에 있던 제 또래 점원이 그 상황을 다 보곤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 남이 목격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걸 봐도 살이 좀 더 붙거나 빠지게 되니까요. 그 점원은 제가 엄청나게 무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봐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 보수적인 시대라서 자기 부모에게 무례하게 군 저에게 오빠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빠가 화를 내니까 수습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런 개판인 집안하곤 창종도 말았어야 하는데 행여나 오빠를 놓칠까봐 화풀이를 엄마에게 하게 됐죠. 엄마, 도대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길래 이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 말에 엄마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저도 나이 먹고 엄마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철없던 시절에 괴롭혔던 동창이 이젠 사돈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엄마 입장에선 철없던 과거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너 그 남자애가 그렇게 좋니? 그놈 아니면 못 살겠어? 응 엄마. 나 이 오빠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나 봐서 한 번만 굽히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1000번 만번 무릎 꿇을 수 있어. 솔직히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맨날 맞으라고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잔소리만 하고 지긋지긋한 가난만 물려준 엄마였지만 늘 강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렇게 눈물 범벅이 돼서 저에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 될 아줌마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철딱선이 없는 년이라서 그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는 시어머니 될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고 하더군요.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도 결혼을 안 했을 텐데 나중에 들었어요. 어쨌든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그땐 철이 없었어.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 우리 딸 좀 제발 이쁘게 봐주렴. 미안해.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기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됐죠. 물론 시어머니가 반대도 했고 오빠랑 갈등도 있었지만 다행히 오빠가 저를 믿어주고 저도 헌신적으로 행동해서 시댁에서 어렵사리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산 넘어 산이잖아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독한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언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면서요? 나 좀 잘 부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이었고 그 전에 시누이랑 따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했는데 시댁에 살면서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저를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더군요. 더 어이없는 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시누이는 무슨 리서치 회사 다녔는데 출근길엔 세상 최고의 커리어우먼처럼 온갖 생색은 다 냈지만 집에만 오면 손가락 까딱 일 안 하면서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시누이 밥 챙겨주고 시누이 옷 빨래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노예 부리듯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명령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언니, 나 물. 그리고 세탁소에 맡긴 내 블라우스 좀 찾아와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공손하기라도 하면 덜 믿기라도 할 텐데 부탁을 하고 나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늦게 가져왔다고 짜증만 냈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성질 같아선 시누이 머리카락을 붙잡고 휘저어 놓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집와서 시집살이 하는 입장에서 그러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이 아버지 특강작물 사업하는 데 쓰시라고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신 터라 돈 문제로 얽혀 있었거든요. 제가 괜히 문제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오빠, 원래 아가씨가 저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해? 말투? 원래 좀 싸가지 없어. 당신이 이해해. 말투는 그렇다 치고 내가 이 집 식모는 아니잖아.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 하지만 내가 시누이 속옷 빨래까지 하는 게 조금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들어주고 남편이 저를 다독거려주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표정이 확 바뀌면서 내 동생도 일하고 나도 지금 가게 2-3개 돌리느라 피곤한데 집에서 노는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확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은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 시누이 편만 들고 저희 서럽고 부당한 처우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도 부유한 집에 시집와서 그런지 어릴 적 못해본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거 사니까 오히려 그거 하나로 위안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슨 명품이나 두르고 사치하고 다니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말만 부잣집이지 저한테 생활비는 쥐똥만큼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남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 사면서 만족했었죠. 그러니 명품은커녕 나이키 신발 하나만 사도 벌벌 떨며 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 힘들게 살아서 중고가 브랜드 가방만 사도 저에겐 큰 기쁨이었거든요. 어쨌든 시모와 시누이의 시집살이만 아니면 그래도 좀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놈의 IMF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었듯이 오빠네 가게도 희청하게 됐죠.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아이까지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집안 분위기 자체가 침울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누이도 눈치껏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데 어찌나 깐족대는지 심지어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언니, 시골에 내려가면 사돈네가 우리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어야겠어. 아가씨, 우리 집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돈 대줬잖아요. 돈 줬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지 아주 밉상진상이었죠. 근데 그놈의 돈이 뭔지 저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딱히 구박하거나 못살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서서 시아버지가 투자하신 사업이 있었는데 자세히 쓰진 못하겠지만 인테리어 관련 사업입니다. 그게 조금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시댁이 조금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리집에 모집이 필요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친형 아빠의 명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다시 임신을 해서 첫째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누이는 같은 회사 동료랑 눈 맞아서 시집을 갔습니다. 이가 하나가 빠지니 실판 났는데 시누이 떠나니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또 시키더군요. 시아버지 대리점 사업이 잘 되니까 시아버지 건강 챙기라며 온갖 건강식 차리라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더군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요리나 식재료 준비하면서 몇 개 좀 빼돌려서 친정집에 보내곤 했는데 하루는 친정에 놀러온 시누이가 주방을 뒤지다가 제가 친정 보내려고 몰래 꽁쳐둔 재료들을 본 겁니다. 시누이도 시집살이 하는데 보통은 같은 처지니까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시댁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남은 식재료 좀 보내는 건데 그걸 바로 시어머니한테 꼰지른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누이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도 돈 잘 버는 집안인데 돈 있는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뭘. 이러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마치 큰일 난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면서 시누이랑 같이 서서 저를 쥐잡듯이 잡아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넌 네 엄마한테 이런 거 교육받았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돈 줘서 살게 해줬는데 이젠 식재료까지 빼돌리니? 이러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군요. 솔직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돈 있으면 그런 거 직접 사드시라고 하지 괜히 식재료 빼돌려서 문제를 일으켜?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사람 천성이란 게 어디 가질 않잖아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고급 재료를 선뜻 사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떠시겠어요? 몸에 좋다는 알로에 한번 돈 주고 사드신 적이 없는 분들인지라
제가 보내드린 걸 그나마 챙겨두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무작정 저를 도둑년으로 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나도 서글프고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는지라 유치원 다니던 아이를 데리고 바로 시골 친정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홧김에 아이 데리고 집을 나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라질 생각에 뛰쳐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만큼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다 라고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세상에나 남편이 연락 한 번 안 주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휴대폰으로 연락해도 도무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땐 안테나가 잘 안 터지면 전화 연결이 안 될 때도 있던 터라 통신망 장애로 전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 회사로 연락해보니 남편이 지역 대리점 기업식에 가 있더군요. 그땐 남편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내가 별거 하자고 이야기하고 애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도 없고 전화 한 통 없다는 게 너무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남편의 뒤를 좀 캐보니까 남편 대학 동창에게 대리점을 열어주고 좀 살펴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육감이 틀렸나 보다 했죠. 사업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남편을 괜히 의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 일주일간 연락이 없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세상에나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시골집으로 온 겁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혜택을 받은 게 있으니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맞아줬고요. 솔직히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돈이 오셨으니 예를 갖춰줬죠. 근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베베